요즘 우리 포스코딩스 주주님들 참 마음고생 많으시죠? 시장은 정말 툭하면 흔들리고 주가는 지지부진하고 오죽하면 포스코가 아니라 포기스텔이라는 자주 섞인 농담까지 나오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결론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포스코딩스 진짜 바닥입니다. 말 그대로 마지막 진바닥 구간에 진입을 했어요. 물론 너도 나도 바닥이라고 하다가 지하실 뚫고 가더라 하면서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감이나 이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게 아니라 정확한 기사 데이터, 글로벌 리튬 공급망 상황, 그리고 차트를 통해서 왜 지금이 이제 시작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지 팩트로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먼저 오늘 주가가 왜 이렇게 지지부진했는지 그 이유부터 명확히 좀 짚고 가야죠. 종목에 문제가 생겼나요? 아니죠. 바로 이 뉴스 때문입니다. 오늘 미국과 이란의 고위급 협상이 이 스위스에서 열렸는데 첫날부터 파열음이 좀 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행동, 군사 행동 가능성을 거론을 했고 이란의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면서 맞받아쳤죠. 중동전쟁 리스크 잡음이 또다시 시장을 덮친 겁니다. 지수가 폭락 수준은 아니더라도 변동을 좀 심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외국인과 이 기관의 이 투자 심리를 꽁꽁 얼어붙게 만들기엔 좀 충분했다. 이런 거시적인 매크로 변동성 때문에 우리 포스코링스도 지수와 연동이 되어서 같이 좀 변동성을 보여준 것뿐입니다. 포스코라는 배에 구멍이 난 게 아니라 바다의 파도가 거치게 좀 쳤을 뿐이라는 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 파도가 좀 잔잔해지면 이 배는 어디로 갈까요? 우리 포스코홀딩스에 투자한 핵심 이유, 바로 리튬 이야기를 더 깊게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전 세계를 관통하는 이 메가 트렌드가 뭡니까? 바로 인공지능, AI죠. 글로벌 빅테크들이 앞다퉈서 AI 데이터 센터를 현재 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데이터 센터들이 그냥 전기를 먹는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블랙홀처럼 전력을 빨아들이고 있는 거죠. 이 엔비디아의 최신 이 AI 칩 하나가 소모하는 전력량을 생각해 보세요. 기존 데이터 센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국가 전력망은 한계가 있는데 전기는 턱없이 부족해지는 거죠. 태양광, 풍력 같은 이 신재생 에너지를 쓰자니 날씨에 따라서 발전량이 좀 들쑥날쑥하죠. 자, 그래서 남는 전기를 무조건 이 거대한 배터리에 저장해 두고 필요할 때 꺼내 써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이 ESS입니다. 자, 이 ESS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인프라가 된 거예요. ESS 배터리를 만들 때 가장 핵심적이고 절대 빠질 수 없는 소재가 바로 뭐예요? 리튬입니다, 리튬. 쭉 내려가지고 최근 이 조사업체 패스트 마켓의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6월 18일 기준 북미 리튬 가격이 1년 전보다 2배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 6월 10일 미국 시장에서 MCM 기반 블랙매스 가격은 무려 109%나 급등을 했어요. 여러분, 폐배터리에서 리튬을 뽑아내는 원료인 블랙매스 가격마저 109% 폭등을 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시장에서 당장 쓰는 리튬씨가 말라가고 있다는 증거인 거죠. 자, 그동안 이 시장은 전기차 캐즘 프레임에 갇혀서 이차전지 섹터 전체를 억눌러 왔습니다. 리튬 가격이 끝없이 추락할 거라고 겁을 줬었죠.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AI와 ESS라는 전혀 새로운 그리고 훨씬 더 거대한 슈퍼사이클이 등장을 하면서 리튬 가격을 멱살에 잡고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 거대한 자금 이동이 대이동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게다가 수요는 좀 폭발하는데 공급은 어떨까요? 여기서 우리 포스코홀딩스의 진짜 가치가 좀 폭발합니다. 전 세계가 지금 리튬을 단순한 광물이 아니라 핵심 전략 무기로 다루고 있어요. 자, 기사 내용 보시면 트럼프 정부는 뭐라고 있어요? 지금 무려 120억 달러. 자, 우리 돈으로 약 18조 원 이상을 투입해서 60일치 분량의 핵심 광물을 비축하는 프로젝트 볼트를 현재 출범을 했습니다. 국가안보 차원에서 리튬을 사재기 하겠다는 거죠. 게다가 세계 4위 리튬 생산국인 짐바브웨 아예 수출을 중단하고 쿼터제를 도입하겠다고 엄포를 좀 놨죠. 자원 민족주의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중국인데요, 여러분들. 중국 상황 보시면 전 세계 이 배터리 셀 80%, 양궁국제 90%, 그리고 리튬 전련의 70%. 정말 이 중국이 꽉 쥐고 있죠. 그렇죠? 미국은 IRA와 FEC 규제를 통해서 중국산 소재가 들어간 배터리에는 보조금을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당장 내년부터 규제가 더 빡빡해지는 거죠.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 이 배터리 셀 메이커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중국산 리튬을 빼고 배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대체 어디서 그 많은 리튬을 구해옵니까? 이 숨막히는 병목 형상을 해결해줄 전 세계 유일무이한 기업. 재고부터 정령, 양극재, 음극재, 가공까지 완벽하게 수직 계열화를 이뤄낸 기업. 그게 바로 여러분이 보유하신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여러분들. 에코프로 같은 훌륭한 양극재 기업들도 결국 누군가에게 리튬을 사와야 하는 거죠. 하지만 포스코홀드는 아르헨티나 염호와 호주 광산에서 숟가락을 직접 퍼섰습니다. S&P
글로벌 측에서도 배터리 공급망의 지역화는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를 했죠. 스마트머니, 즉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이미 이 가치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눌려 있다고 답답하실 게 아니라 글로벌 자본이 지금 현재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전인 지금 당장 이 독점적 이 가치에 투자를 할 때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차트를 좀 보면서 왜 지금이 바닥인지 언제쯤 좀 튀어오를지 기술적인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리튬 탄산염 가격 차트인데 자 보시면 2022년 말 어마어마한 고점을 찍고 지옥 끝까지 추락하던 리튬 가격이 2024년, 2025년에 걸쳐가지고 정말 긴 이 바닥 다지기를 끝냈습니다. 그죠? 그리고 드디어 2026년 들어서서 15만 7천 위안대를 좀 기록하면서 확실하게 머리를 쳐 들었죠. 그죠? 주식 격언에 기초자산의 턴어라운드로 하면 관련 기업 주가는 폭등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리튬 가격 하락이라는 최대 악재가 소멸하고 호재로 바뀌는 변곡점이 발생한 셈이죠. 자, 그러면 이에 맞춰서 우리 포스코홀딩스 일봉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점 54만 2천 원을 찍고 내려온 주가가 현재 34만 7천 원대 이 부근에 머물러 있죠. 이 34만 원 구간이 왜 중요하냐? 차트 왼쪽을 쭉 보시면 과거에도 수차례 강력한 이 지지를 받았던 철근 콘크리트 바닥입니다. 자,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할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 최근 이 배당락 이후에 주가가 살짝 흘러내리긴 했지만 거래량이 현재 어때요? 바짝 말라 있습니다. 자, 이건 투매가 아니라 시장 분위기에 밀려 거래 없이 가격만 내려왔다는 뜻인 거죠. 두 번째, 차트 하단엔 RSI, 이 사모펀드 보유수량 한번 봐주세요. RSI 같은 경우는 현재 이미 과매도 구간을 지나서 어떻습니까? 과매도 구간을 지나가지고 반등 시그널을 보내고 있고 밑에 사모펀드 물량 보이시나요? 주가는 떨어지는데 기관계 자금은 오히려 저점에서 야금야금 물량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개미들만 공포에 질려 물량을 던지고 메이저 세력들은 그 아래에 떨어지는 물량들을 다 받아먹고 있다는 완벽한 증거인 거죠. 자, 단기 흐름이 60분 상황도 한번 보시면 파란색 라인 40만 원 선에서 저항을 맞고 밀리고 있지만 현재 34만 원대 초중반에서 강력하게 하방 경직성을 현재 확보한 상태죠. 중동에서 전쟁이 뭐 난해만해 하는 이 엄청난 악재가 터졌는데도 이 가격 밑으로는 절대 안 판다는 대기 매수가 꽉 잡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뭘 그린다? 박스권을 그리고 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떤 대기 매수세가 바닥권에서 좀 강력하게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창구를 보시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JP 모건이 어떻습니까? 또 3만 1000주가량을 매수를 했어요. 바닥권에서 이 세력들이 계속 매집을 하고 있는 상태다. 최근에도 보시면 이 바닥권, 이 박스권에서 정말 미친 듯이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얘네들. 이 세력들 정말 미친 듯이 물량 계속 싹 쓸어가고 있어요. 자, 얘네들도 아는 거죠. 하방 경직성을 확보했고 이 박스권이 유일한 저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걸. 자,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이 어마어마한 물량을 계속 이 구간에서 미친 듯이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의문이 드실 거예요. 자, 이렇게 좀 말씀만 드리면 의문이 드실 건데 최근에 뭐 이 JP 모건이 바닥권, 박스권권에서 매집을 했고 오늘 또 한 번에 매집을 하면서 하방 경직성을 확실하게 확보를 한 건 알겠어. 자, 근데 그 상황을 놓고 본다면 세력이라고 보기에는 근거가 다소 좀 부족한데 라는 어떤 좀 의문이 생기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JP 모건이 왜 세력인지 제가 정체를 좀 밝혀드릴 건데 자, 본격적인 시작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는 우리 포스코홀딩스 다시 한번 반등을 위해서 반등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버튼 하나하나 남겨주시는 댓글 하나하나가 세력을 이겨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키워갈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세력 정체를 좀 발견하기 위해선 이전 상승 파동 구간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자, 우리 주가 상승에 대한 변곡점 발생한 시점 언제죠? 4월 8일이죠. 확실하게 이 20선 위로 올라오면서 60선 골든 크로스를 앞두고 있고 정배열이라는 방향성을 가져가고 있는 상승 추세 변곡점이 언제다? 4월 8일이라는 게 정확하게 확인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4월 8일 날 누가 매수를 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4월 8일 날 보시면 누가 매수를 했죠? 4월 8일 날 날짜에 딱 보이는 JP모건과 골드만삭스가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자, JP모건 같은 경우는 2만 주, 골드만삭스는 19,000주 가량을 매수를 했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주가 그 이후부터 시원시원한 상승 나오다가 딱 하락에 대한 변곡점 언제 발생합니까? 자, 딱 이때죠. 5월 12일. 5월 12일 이후에 어떻게 돼요? 주가가 깊은 조정이 나옵니다. 자, 5월 12일 장대 음봉을 출현시키면서 하락 변곡점을 만든 게 누구다? 이 JP 모건이다. 이 JP 모건이 42,000주가량 매도를 하면서 하락에 대한 변곡점, 즉 장대 음봉을 출현시켰습니다. 자, 반대편 창구는 누굽니까?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멜린치. 다른 해외 메이저 기관들은 매수를 진행했어요.
이 음봉 캔들이 떠 있는 상황에서 근데 JP모건은 유일하게 뭘 했다? 매도를 진행했다. 아시겠죠? 즉 우리 주가를 상승시키고 하락시킨 이 세력들이 JP모건 창구에 있다라는 게 정확하게 확인되실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얘네가 최근에 어떤 움직임을 보여줬다? 현재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완벽하게 좀 진행을 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완벽한 이 진바닥이 나왔을 때 또 한 번의 매수를 진행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심상치가 않죠. 자, 그러면 이 세력들이 도대체 언제 우리 주가를 올려줄 거냐? 자, 일단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이 히든라인을 보셔야 합니다. 히든라인. 자, 세력들이 들어왔었던 날짜 확인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언제입니까? 자, 이때죠. 언제죠? 4월 8일이라는 게 정확하게 확인되실 거예요. JP모건이 매수했던 날짜. 자, 그리고 나서 1차 방어 라인 20선 라인을 타고 연속적인 상승 나오다가 언제 꺾이죠? 언제 데드크로스를 발생시키죠? 자, 이때죠, 이때. 자, 그러면 이 음봉 캔들 누가 만들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5월 10일. 제가 말씀드렸지만 JP모건이 빠져나가면서 만든 음봉 캔들이라는 게 확인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히든라인 상황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히든라인 상황에서 어떤 차트가 좀 형성이 되어야 된다? 골든 크로스 차트가 형성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세력성 자금이 유입되면 우리 주가 시원시원한 상승 1차 방어 라인 20선 라인 타고 시원시원한 상승 나오다가 세력들이 이격에 대한 부담감, 그렇죠? 상승이 나오면 결론적으로 자, 이편 간의 이격이 발생합니다. 이격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세력들이 매도를 하면서 뭘 발생시켜요? 엄청난 장대 음봉을 발생시키죠. 그렇죠? 그러면서 1차 방어 라인 돌파락하는 데드 크로스를 발생시킵니다. 그 자리에서 매도 포인트가 뜬다. 매수 매도 포인트.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은 현재 어떻죠? 지금 현재는 이전 저점 라인 닿지 않은 선에서 현재 하락 경직성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30만 원 선에서. 그리고 나서 전 저점 있죠. 하락 나왔던 전 저점. 여기까지도 돌파락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뭐라고 있다?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과정이다. 자, 그리고 이전 상황에서 이미 골든 크로스 한번 리테스트하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한번 골든 크로스 시원한 상승 나오면서 자, 시원한 상승 나오고 나서 만에 하나 우리 회사에 악재가 있었다면 데드 크로스 나올 때 어마어마한 하락폭 추가적으로 보일 수 있잖아. 근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되다? 지금 전 저점 닿지 않은 선에서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 여기가 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 나왔을 때 충분히 골든 크로스 이후에 시원시원한 상승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세력성 자금이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물량 태우게 되면 시원시원한 상승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우리 포스코홀딩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점을 높여가는 상승 추세를 변동은 있지만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고점도 높여가고 있었던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 상승 추세를 다시 가져가기 위해선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상승이 나와야 어떻게 된다?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가 있는 것이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상승에 대한 변곡점 다시 한번 발생하면서 세력성 자금이 유입된다면 매수 포인트 뜨면서 또 한번 시원시원한 상승 나올 것이다. 이 앞에 있는 이 상승 파동보다 더 시원시원한 상승 나올 겁니다. 자, 그게 조만간 나올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뭐 오랫동안 기다려서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조만간 나온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이미 한번 리테스트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과정이 없었다면 저도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텐데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에서 상승 나오면 충분하게 골든 크로스가 나올 것이다. 세력성 자금까지 유입이 되고 현재 골든 크로스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나 상승 파동, 이 엄청난 상승 파동 또 한번 이어갈 수가 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매수 포인트 나오면 매수 잡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매수 잡아가지고 평단가 확실하게 좀 낮춰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앞으로 매수 포인트 뜨게 되면 여러분들께 다 전달 드릴 거예요. 다 전달 드릴 건데 이 상황에서 한 가지 변수가 좀 발생합니다. 자, 어떤 변수냐? 제가 이 매수 탔죠. 이거를 좀 영상을 통해서 전달 드리고 싶어도 제 영상이 오후 6시에서 7시 정말 늦게는 8시, 9시에도 올라가요. 자, 그래서 정확한 시점에 실시간으로 전달 드리기가 매우 힘든 거죠. 그리고 심지어 주님들 이 본업 있으시잖아요. 본업 때문이라도 HTS 보시기 매우 힘드실 거예요. 그죠? 제가 그 조급한 마음 다 알고 있습니다. 알기 때문에 이 앞으로 가지고 계신 본업에만 집중하시라고 제가 대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해드릴 거예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다가 지금이다 하는 이 찰나에 일단 매수에 대한 맥점 1차적으로 전달 드릴 거고 2차적으로는 매도에 대한 맥점도 문자로 전달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띄워놨습니다. 010-8362-6554번. 자,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눌러주셨다면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우리 포스코홀딩스 자, 길죠. 포스코홀딩스 길잖아요. 포스코라고 이렇게 세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 앞으로는 매수에 대한 맥점 1차적으로 전달 드리고요. 2차적으로는
고점에서 매도된 맥점도 전달 드릴 겁니다. 무료로 전달 드려요. 돈 받지 않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죠? 구독 버튼. 돈 받지 않고 이 구독 버튼 한번 딱 눌러주시고 저희 구독자가 되어 주신다면 제가 무료로 문자 전달 드립니다. 맥점 전달 드려요. 아시겠죠? 자, 물론 제가 전달 드리는 맥점이 100% 완벽한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최대한 고점에서 매도하실 수 있게, 최대한 저점에서 매수 잡아가실 수 있게끔 제가 앞으로 도와드릴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실 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제가 드리는 문자 알림을 늦지 않게 확인만 해주세요. 정말 늦지 않게, 정말 중요합니다. 늦지 않게 확인만 해주세요. 이 주가가 아시겠지만 정말 생물처럼 움직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1분이라도 빠르게 타점을 잡아야 계좌의 앞자리가 달라질 수 있다. 아시겠죠?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히든라인과 외국인 세력 자금을 통해서 어떻게 타점을 잡고 어떤 효과를 봤었는지 확인해 보시고 공부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벌써 17만 구독자가 넘었는데요. 초반에는 많은 분들이 구독자 되어 주시는 걸 꺼려 했었어요. 자, 하지만 현재는 주변에 홍보를 잘 해주신 건지 점점 우상향의 형태를 그려가면서 많은 구독자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홍보를 이렇게 잘 해주신 이유는 제가 드린 타점으로 큰 효과를 보셨기 때문이라고 감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기존에 타점을 어떻게 잡았었는지 자세하게 설명 한번 드려볼 테니까요. 자, 듣고 어떤지 타점에 대해서 평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3월 9일 날에 대한강통신 처음으로 영상 올려드린 이후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고요. 3월 10일 날 우리가 함께 매수를 시작했는데요. 매수에 대한 이유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자, 히든라인 차트에서 보시면 타점 잡기 이전에 과거에 이평선 수렴이 이렇게 되죠. 자, 그 이후에 60선 골든 크로스 돌파 상승이 나오고 2차 방어선인 60선을 매번 지지를 하고 반등이 나와요. 자, 근데 이 반등들이요, 그냥 반등이 아니에요. 세력성 자금이 붙은 반등이에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3월 10일 날 반등 나올 때 세력 자금이 붙었기 때문에 제가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제 말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3월 10일 날 외국계 메이저 세력인 JP모간 세력성 자금이 붙은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 이후엔 1차 방어선인 20선 라인을 쭉 타고 상승 가져오죠. 자, 근데 주가 계속 올라가 주기만 하면 정말 우리가 소원이 없을 텐데 상승이 나오면 뭐가 발생하죠? 자, 바로 이평선 간의 이격이라는 게 발생을 해요. 점점 벌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자, 그래서 세력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요. 1차 방어라인 20선을 위협하는 음봉 캔들을 이렇게 만들고 주가를 다시 회귀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날짜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언제죠? 3월 30일. JP 모건이 마찬가지로 자, 다시 한번 이탈을 하면서 데드크로스를 발생시킬 준비를 하죠. 그래서 우린 이때를 놓치지 않고 매도 시기로 잡아야 하는 거예요. 이 히든라인 통해 가지고 패턴을 반복적으로 매수 매도 가져가면 정말 좋은 게요. 심리적으로 안정도 되면서 남들 200%, 300% 가져갈 때 우리는 400%, 500%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주임들과도 400% 이상 상승분을 현재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주가가요, 이 패턴을 계속 반복하기만 할까요? 이렇게 상승 패턴을. 자, 그렇지 않죠. 패턴이 깨지는 순간이 분명 와요. 자,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장기 이평선의 이격이 과하게 상승으로 인해서 벌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자, 이렇게 좀 과하게 벌어진 상태에서 데드크로스가 발생한다면 깊은 조정이 나오고 바닥에서 이평선 수렴이 이렇게 조정이 된 뒤에 다시 골든 크로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때 다시 한번 세력성 자금들이 유입이 된다면 골든 크로스 이후에 또 상승 추세 변곡점이 생기면서 재매수의 기회를 우리가 잡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자, 물론 지금 현재도 우리 주임들 지금 제 영상 보시면서 좀 복잡하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구독자가 되어 주시고 저와 함께 같이 타점을 잡아 가시다 보면요, 이만한 타점이 없으실 거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거 보이시죠? NH 투자 대회에서 상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이 효과를 좀 보고 있는 타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해하셨나요? 물론 이해하시기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뭘 만들었죠? 매수, 매도 포인트를 만들어 놨죠.
그래서 이해하시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골든크로스 이후에 세력성 자금이 유입되면 매수 포인트가 뜨는구나. 그리고 나서 1차 방어라인 타고 연속적인 상승 나오다가 세력들이 매도를 하면서 음봉캔들 떨어뜨리고 데드크로스를 만들 준비하는 자리에선 매도 포인트가 뜨는구나. 그래서 이해하시기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매수, 매도 포인트 보시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포스코홀딩스 조만간 매수 포인트 뜨면서 어떻게 된다? 시원시원한 연속적인 상승 나올 것이다.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그 지점에서 매수 포인트 잡아가자. 아시겠죠? 자, 그럼 지금까지 제 영상 시청해주신 강성 주님들 남아 계실 것 같아요. 강성 주님들께 제 영상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데에 대한 보답으로 큰 상승 나올 이 종목 한 가지 제가 전달드리면서 영상 후반부에 우리 포스코홀딩스 상승 나올 수밖에 없는 지금이 진짜 바닥이라고 생각되는 그 핵심 포인트 한 가지 더 제가 준비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이 핵심 포인트도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심들께 전달드릴 이 종목은 단순한 테마주가 아닙니다. 현재 완벽한 체질 개선을 맞추고 북미 글로벌 자본의 선택을 받은 핵심 로봇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3분만 집중하시고요. 이 종목 받아가세요.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과거 우리에게 친숙했던 가전 로봇 중심의 사업을 영위했었습니다. 하지만 경영진의 이 과감한 결단으로 지금은 완벽한 스마트 물류 로봇 기업으로 탈바꿈을 했어요. 현재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이 인건비 절감과 효율을 위해서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도 이 노조 이슈로 인해서 스마트 팩토리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이 소문도 돌고 있죠. 자, 그래서 현재 이 기업 스마트 팩토리의 혈관 역할을 하는 자율주행 물류 로봇 기술력이 이미 글로벌 수준으로 내재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수많은 주요 기업들과 연결이 되는 건 저는 시간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미 적자 사업을 정리를 했고요. 이익률이 높은 B2B 사업 구조로 완벽히 전환하면서 현재 실적 턴어라운드의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그래서 현재 이 히든라인 차트 흐름도 매우 안정적입니다. 과거 고점 이후에 충분한 가격 조정을 거쳤고 현재 이 금액대에서 60선 돌파 이후에 견고한 하방 지지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락 리스크는 매우 제한적인 반면에 글로벌 수주 모멘텀이 반영될 경우 상승 룸은 크게 열려있는 전형적인 저위험 고상승 구간이다. 이 기관과 외국인의 스마트 머니도 유입이 되고 있어요. 미래의 가치가 가격에 전부 반영되기 전에 우리는 이 선취매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 종목명과 최적인 매수 타점, 목표가까지 받으실 분들은 010-8362-6554번 제 개인 번호로 로봇이라고 이렇게 문자만 한 통 남겨두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확인되는 대로 전달 드리겠습니다. 자, 주임들, 기회는 준비된 분들에게만 찾아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제가 전달드리는 종목도요, 우리 구독자님들께는 전부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포스코홀딩스 주봉 상황, 월봉 상황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두 개까지 좀 살펴보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이전에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정말 상승의 핵심 포인트, 바닥인 핵심 포인트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보셔야 되는데, 자, 주봉 상황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자, 정확하게 60선 라인 걸치고 있죠. 음모캔을 떨어뜨리면서. 자, 여러분들께서 세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세력이 주가를 밀게 되면 더 크게 밀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지지선 뭐 뚫고 돌파락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물량 추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정확하게 60선 라인 딱 걸쳐져 있다는 건 세력들이 매도란 게 아니라 뭐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지만 개인들이 매도를 하면서 단기 약속 매물들이 나온 것뿐이다. 그렇죠? 그래서 하방 경직선을 확실하게 확보한 상태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RSI 지표도 한번 보세요. 주봉상에서. 자, 지금 이미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상태도 모자라서 과매도 구간이에요. 즉, 과하게 매도하고 있는 상태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언제라도 매수를 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월봉상도 보세요. 월봉상도 정확하게 어디를 지금 맞닿아 있죠? 60선 라인 맞닿아 있죠. 그렇죠? 자, 여기서 더 뚫고 내려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여기에서 딱 흐름을 멈춰줬을까요? 여기에서 받치는 이 매수세가 존재하기 때문에 매수의 힘이 더 강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돌파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기적인 매물들만 현재 흡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해서 좀 강조드리는 게 뭡니까? 골든크로스 강조드리죠. 그렇죠? 근데 지금 월봉상 이 큰 그림으로도 어떻게 되고 있다? 골든크로스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다. 물론 눌리고 있긴 하지만 정배열, 5일선, 11선, 21선 정배열이라는 방향성은 잃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분명하게 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매수 포인트 왔을 때
매수 포인트 왔을 때요. 현재는 지금 저항 라인으로 확실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발바닥에서 우리가 무리하게 살 필요가 없다. 상승 나오고 돌파 상승 나오고 무릎 구간에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확실하게 매수를 한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